자, 온라인 클래스 수업에서는 우리가 시험 범위, 즉 이외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여러분 올려줬으니까 먼저 풀어보고 와야 돼요. 보면서 풀고 답 체크하면 실력 안 냅니다, 여러분.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이제 수업 듣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 봅시다, 여러분. 그림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에 A가 있죠. 강한 자석을 자석이래요. 가까이 했을 때 A의 내부의 자기 구역들이 자기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요 자기 구역이 자기화되었죠. 오케이. 자석을 멀리해도 A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A는 무슨 자성체다? 강자성체다. 강자성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강자성체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기억날 거예요. 외부 자기장하고 자기장 방향이 같대요. 즉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강자성체에 있는 내부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준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같은 방향으로. 여기는 N극, S극이겠습니다. 맞죠?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강자성체는 알다시피 자석에 달라붙죠. 왜?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여기 S극이 유도가 되고 N극이 만들어지니까 SN 달라붙을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A는 상자성체다. 땡 강자성체죠? 오케이. 니은은 기억은 S극이다. 기억은 N극이었죠. 땡. A는 정보를 저장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강자성체였다. 정보 저장 물질 하드디스크죠. 오케이. 하드디스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할 수 있겠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코일의 중심 축상에 반자성체와 상자성체를 고정시켰대요. 반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이때 반자성체의 오른쪽 면피에는 N극으로 자기화된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라. 자, 이 직류전원에 연결했더니 N극으로 자기화되네. 그럼 반자성체는 이 자석, 이 전자석이죠. 이거는 전자석과 똑같은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버리니까 여기는 N극, 여기가 S극이라는 사실인 거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하고 똑같이 자기화되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겠죠. 다만 상자성체, 반자성체 둘 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버리면 자기화된 성체가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강자성체일 경우에만 외부 자기장 제거에도 오랜 시간 유지되지만은 상반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 전원을 봅시다. 한번 N극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고정시킨다. 그럼 고정시킨 상태에서 감아지는 방향. 따라서 여기가 N극, 전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기억이 무슨 극이다? 플러스 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이해합시다. 자, 기억 볼게요. 직류전원 단자는 기억은 플러스 극이다.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니은 상자성체의 오른쪽 미은 Q죠.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자기화되죠. D은 코일을 멀리 치워도 반자성체와 상자성체 사이에는 청력이 오랫동안 작용합니까? No. 치는 순간 바로 자기라서 이제 풀려버리겠죠. 그게 상반 특징입니다. 1번.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 전자기 유도인데, 우리 전자기 유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 자,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나는 건데,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생겨났다는 건 당연히 I는 R분의 V, 전압이 있었다는 거겠죠. 즉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 전압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유도 전압이라 불러요. 유도전압. 그래서 유도전압 V는 어떻게 표시된다?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 이 BS 곱은 자속이라고 부르는 값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 한 식을 두 개로 쪼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쪼갤 수 있냐?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 외부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의 면적이 변하는 경우겠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자기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B가 튀어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S. 즉 이 면적이 시간에 따라 면적이 변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 S가 일정해요. 오히려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일정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S 튀어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B. 즉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는 유형. 면적은 코일 같은 외부 자기장, 이 지나는 면적은 일정한데 들어오는 자기장이 자꾸 변하면서 뭐가 된다?
전압이 변하고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전압이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전압은 2배, 3배, 4배. 그 말은 전류는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즉, 자기장의 변화가 n배가 된다. 그러면은 이때 전압은 몇 배가 된다? n배. 전압이 n배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류가 n배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반대로 자기장이 일정한데 도선의 면적이죠. 면적의 변화가 n배예요. 면적 자체가 변화가 n배야.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전압이 몇 배? n배가 되겠고, 잇따라 전류도 몇 배다? n배가 되겠죠. 이건 나중에 코일이 막 움직이는 상황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합시다. 자, 오케이. 이걸 이제 딱 탑재한 상황에서 3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3번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자, 그림은 막대 자석이 마찰이 없는 수평 레일을 따라 코일을 통과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하고 있죠, 여기서. 자, 점 PQ는 P하고 Q다. 그렇죠? PQ는 레일 위에 있고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자, Q를 지난다. 그렇죠? 이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이래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자, 감아질 때 이렇게 감아져야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감아진다. 그러면 이쪽이 N극, 여기가 S극이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자석이 코일을 지나가고 나갈 때는 자석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자기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빠져나가는 게 싫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게 싫고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는 게 싫겠죠. 그럼 잡아당겨야 되겠죠. 잡아당기기 위해 N극이 유도가 됐네. 그럼 여기는 S극이었다는 사실이고 기역은 N극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석이 P를 지날 때는 P를 지난다. 오히려 이쪽은 반대로 무슨 극이 유도가 되어야 된다? N극이 유도되고 S극이 유도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봅시다. 기역. 막대 자석의 기역은 S극이다. No, N극이다. 그쵸? 땡. 니은.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P죠? P를 지나는 순간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B 방향입니까? 맞죠. 왜냐하면 Q를 지날 때는 A 방향이었다면 들어갈 때는 전류가 반대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 여기가 N극이기 때문에 N극 맞추고 이렇게 감아지겠죠? 이렇게 감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B 방향입니다. 디귿. 코일에 의해 막대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코일에 의해서 막대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P를 지날 때 하고 Q를 지날 반대 방향으로 받는데, 자, 자석이 들어올 때는 이 코일이 얘를 들어오지 마 밀어내겠죠. 반대 방향으로. 근데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지 마 다시 잡아당기는 왼쪽 방향이죠.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코일이 들어올 때와 빠져나갈 때 자기의 방향은 똑같구나.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가 어떤 것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수식을 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정유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균일한 자기장 영역, 균일한 자기장, 자기장의 변화가 없이 이제 균일한 상황인 거죠. 자기장의 변화를 안 시키는 상황이겠죠. 여기서는 고정된 디귿자형 레일 위에서 금속 막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V로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 A 저항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답니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판단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거예요. 딱 보니까 코일의 면적의 V가 이 도선이 움직임에 따라 면적이 점점 변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만큼 자기장이 통과했다가 더 움직이면은 이만큼 통과하겠죠. 즉 자기장 세기는 일정한데 자기장이 통과하는 넓이가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균일하고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적만 변하죠. 그럼 마이너스 N 곱하기 B가 빠져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S. 이 면적이 변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합시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이 가를 통해 여기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기장 영역이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즉 원래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었는지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잘 봐요. 여기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자기 전류가 흐르네. A에서 B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렇게 감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은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위 방향이었죠. 위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래 자기장 영역에서 이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게 계속 증가하다 보니 계속 자기장이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고 증가하는 게 싫어. 그래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가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는 이렇게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었구나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그림 나에서는 가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바꿨답니다. 그럼 이제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겠죠.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때 금속막대를 왼쪽으로 일정한 속력 EV로 이동시킨다. 자, 가와 나에서 저항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I가 I나이다. 이때 이제 세기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기 앞서서 가와 나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먼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기도 비교하고 전압도 비교할 텐데 일단은 위에서 본 수식대로 V는 여기서는 콜 한 번 딱 가봤기 때문에 N은 1이겠죠? 크기만 구할게요. 그럼 자기장은 일정한 상황에서 델타 T분의 델타 S 면적이 변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해봐야 돼요. 자, 면적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지금 현재 이거죠? 그럼 요 길이를 L이라 합시다. 요 길이를 X라 합시다. 근데 알다시피 이 코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X는 자꾸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B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L 곱하기 X. 그럼 얘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B에서 L 빠져나올 수 있겠죠. L은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죠. 자, 이 델타 T분의 델타 X란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요 코일의 이동 거리 변하겠죠. 이해됩니까? 1초 동안 X만큼 이동했다. 또는 1초 동안에 얼만큼 이동 거리를 얼만큼 이 막대가 여기서부터 이동하냐를 표현한 거거든.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그 말은 뭐냐면 요 값은 속력 V가 되는 거겠죠. V는 1초 동안에 요 금속 막대가 이동한 거리니까. 아시겠죠? 그럼 1초 동안에 V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1초가 지나면 V, 2초가 지나면 2V, 3초가 지나면 3V, 4V, 5V, 6V 이렇게 점점 이동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냐? BLV가 됩니다. 따라서 유도 전압은 자기장 곱하기 요 도선의 세로 길이죠. 여기서는 세로 길이 곱하기 속력 V가 되겠다. 그럼 속력이 2배가 되면 전압이 2배가 되고 전류가 2배가 되겠죠. 그럼 속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요 세로 길이가 2배가 되면 오히려 또 면적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2배가 되겠죠. 그럼 LV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자기장이 2배가 되면 전압이 2배, 전류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수식으로 풀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V가 늘어나니까 면적이 늘어나네. 면적이 늘어난다. 면적의 변화가 2배다. 당연히 뭐가 될까요? 전류가 2배가 되겠죠. 면적이 2배가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에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면적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속력이 2배가 된다는 거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자면 그럼 나에서는 V를 구하자면은 B, L, EV겠죠. 그럼 크기만 본다면 얘가 2배 더 크네. 전류가 2배겠다. 따라서 나의 전류가 가보다 더 크다. 따라서 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 들어가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나오는 방향인데 현재 EV가 이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이 자꾸 줄어들죠. 그러면 이 통과하는 영역이 줄어든다. 자기장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게 싫어요.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싫으니까 뭐가 된다. 나가지마. 다시 나오는 방향으로 이동해내겠죠. 감아지게 되면은 똑같이 A 저항 B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요 자기장 방향 반대로 안 하면은 5번 합니다. 실수 많이 해요,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2번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 텐데 5번 문제는 대망의 2번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되게 간단해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 수능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금속고리의 면적은 똑같아요. 일정해. 즉 자기장이 통과하는 금속고리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의 세기가 자꾸 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 했던 식에 의하자면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고 면적이 일정하죠. 이 고리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은 S는 빠져나오고 일정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B. 즉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이 자기장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럼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 시간 자기장 그래프에서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자기장이 변해야지만 전압이 생기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3점짜리나 됩니다. 3점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합시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볼게요 한번. 자, B의 방향은 종이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 1초일 때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했는데 1초일 때를 보면은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델타 B는 얼마가 된다? 0이다. 자기장 변화가 없어. 자기장 변화가 없다. 전압이 0이다. 전압이 0이다. 그럼 I는 R분의 0이니까 전류도 0이다. 따라서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보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봅시다. 자, 3초일 때를 보면 3초일 때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해되죠? 자기장이 점점 줄어든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어.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도선 입장에서는 들어가던 자기장이 점점 줄으니까 줄은 게 싫지. 줄어들지마, 다시 줄어들지마 해서 다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해내고 다시 감아지는 방향이니까는 3초일 때는 시계 방향이다. 할 수 있겠죠? 자, 6초일 때를 봅시다. 6초일 때는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니까 또 싫어. 그럼 증가하지마 반대 방향, 감아지는 방향.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6초일 때는 반시계 방향. 그래서 반대가 맞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쉽게 보면 이거야. 뭐냐면 6초일 때, 3초일 때 기울기는 음수지만 6초 때 기울기 양수죠. 기울기가 반대다. 그럼 이 시간대는 자기장의 변화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압 또한 반대가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 또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반대면은 전류의 방향 반대가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시간, 자기장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다. 이 말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디귿 봅시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자, 전류의 세기가 크기 위해서는 1초 동안 변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커야지 전압이 크고 전압이 커야 전류가 크죠. 근데 1초 동안에 변하는 자기장이랑 기울기죠. 기울기는 7초일 때보다 언제가 더 크다? 4초일 때가 더 크죠. 따라서 4초일 때가 전류가 더 셉니다. 7초일 때가 4초일 때 크다. 틀린 말이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꼭 이해합시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6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깔끔하게 새로운 정의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그림가는 고정된 도선의 일부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에 놓여 있어 수직으로 놓여있는 모습이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이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도선이 1, 2의 걸친 면적은 각각 S, ES이다. 자, 그림 나는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 잘 봐야 돼요. 뭐냐면 1은 자기장 세기 영역 1에서는 0초부터 2초 때까지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다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2초부터 6초 때까지 쭉 감소하죠. 2에서는 0초부터 2초 때까지 쭉 감소하다가 2초부터 다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면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돼요. 자, 봅시다. 1초일 때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상황은 이거죠. 딱 보니까 일단은 고리가 놓여있고 면적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B는 일정하게 S는 일정하겠죠. 면적은 일정한데 델타 T분의 델타 B. 현재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초일 때를 봅시다. 1초일 때 상황을 보면은 원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일정하네. 그러니까 원 영역에 있는 요 영역에 의해서는 자기장의 유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중량은 2에 의해서 변하겠지. 2는 현재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줄어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들지만 반대로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얘는 이 코일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초일 때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해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니은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3초죠. 그 다음에 5초일 때가 서로 반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면은 3초일 때, 5초일 때 둘 다 두 번 2영역에서는 자기장 변화가 없죠. 1영역에서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1번 영역에서 자기장이 똑같이 변하죠. 기울기가 같네. 오, 기울기가 같네. 그 말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기장 방향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전류의 방향 변화가 없겠죠. 서로 똑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니은 틀렸죠. 기억은 맞고. 디귿. 전류의 세기를 봅시다. 전류의 세기를 볼 때 1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초일 때는 1번 영역에 의해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고 2번 영역에 의해서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V 1초.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니까 전압으로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n 곱하기 자, 2번 영역에서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2번 영역에서 따라서 2번 영역의 면적은 ES죠. ES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겠죠. 근데 이 기울기는 1초일 때나 5초일 때나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다. 그럼 V 5초를 봅시다. 5초일 때는 마이너스 n 곱하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5초일 때는 이 영역을 보니 5초일 때는 1번 영역이 면적이기 때문에 S만큼 통과하고 있죠? S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결론적으로 요 기울기는 똑같죠. 그럼 기울기는 같다. 가무수는 어차피 한 번이니까. 근데 이 면적이 1초일 때가 5초일 때의 2배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전압도 1초일 때가 5초일 때의 2배이기 때문에 전류도 2배입니다. 따라서 1초일 때가 5초일 때 커야 되겠죠? 크다. 따라서 땡. 답은 1번이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이건 2017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자, 이 7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제 코일을 자기장 영역에서 이동시킬 때, 이동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하더라도 이 자기장에 통과하는 영역이 점점 변하겠죠. 즉 면적이 변하는 형태의 상황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봅시다. 그림가는 사각형 금속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향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나는 고리가 등속도로 1, 2, 3, 1, 2, 3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고리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고리가 등속도로 1, 2, 3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유도 전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랍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를 양으로 표시한답니다. 자, 근데 0에서 D 지점까지 갈 때 유도 전류가 I0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흘렀다는 거네. 그럼 요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 말은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이 고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왜 뚫고 들어갈까? 영역원에서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오케이. 그럼 뚫고 들어간다. 따라서 영역 1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만큼 만들어지겠구나.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역 1에서 이제 D를 지나서 영역 2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전류가 없죠. 전류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요 도선, 코일, 이 면적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기장이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만약에 이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요 코일에 진입할 때 원래 자기장이 없다가 자기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B로 흐르고 있다가 또다시 B로 가니까 마치 자기장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기장이 없는 영역을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1번과 2번은 자기장의 크기가 똑같아야겠구나. 방향도 똑같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2D에서 3D로 진입하는 순간 말이 달라져요. 2D에서 3D로 진입하는 순간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된다? 아까 B인 지점을 지날 때는 I0가 되었다면은 여기 2D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전류가 I0가 아니라 마이너스 2I0, 즉 2배가 되었죠. 2배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자기장이 B인 곳에 도선이 이렇게 들어갈 때 B 영역에 지난다. 이 B라는 일정한 자기장에 통과하는 이 면적이 점점 면적이 증가하는 거죠. 자기장 영역이. 그때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2B인 자기장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2B인 자기장 들어갈 때 여기서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잡아당기면 면적 변화는 같겠죠. 면적 변화는 같은데 자기장이 2배가 되어버리니 전류가 2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B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 즉 요거는 뭐냐면 이 코일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영역을 지날 때마다 면적 변화는 같아요. 면적 변화는 같은데 요 자기장이 자기장이 2배냐 3배 4배에 따라서 전압이 자꾸 바뀌겠죠. 그런데 전류가 처음에 B일 때보다 2배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장이 2배가 되었다는 거겠죠. 이때 2배가 되었다는 건 뭐냐, 뭘 보고 2배가 되었다는 거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B다가 영역 3로 오는 순간 마이너스 B, 반대로 마이너스 B가 돼버리면 자기장이 B에서 마이너스 B니까 총 2B만큼 변했다고 느끼는 거다. 그렇죠? 즉 코일 입장에서는 이 바깥에 영역 2에 있다가 3로 들어가는 순간 2B인 자기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뭐가 되냐면은 B에서 3B로 들어갈 때 또 2B만큼 증가한 것처럼 느끼겠죠? 이해되죠? 근데 3B가 아니라 왜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되냐? 반대 방향으로 B가 되어야 되냐면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은, 자, 이거겠죠? 이거란 소리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거겠지. 그 말은 영역 3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2B만큼 변해야 되겠구나. B에서 마이너스를 B로 변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은 뭐하고 똑같냐면 영역 자기장이 들어가는 영역이 일정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자기장이 변할 때 어떻게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봅시다. 8번 문제 너무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자, 왜 중요하냐면 도선고리가 움직이는데 영역이 다른 곳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 도선고리가 영역에 걸쳐서 움직일 때 전류가 세기가 0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봅시다 한번.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의 경계가 있죠. 오케이.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 BC가 운동하는 어느 순간에 못하는 것으로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BC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이때 표는 이 순간 ABC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거래요. 자, 중요한 건 이거다. A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A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즉 A는 영역 1에 이러만큼 걸쳐 있고 영역 B에 이만큼 걸쳐 있죠.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마치 왼쪽에 6번 문제와 같은 상황입니다. 도선의 일부분은 영역 1에, 일부분은 영역 2에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영역 1에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은 영역 2에서는 변화가 있었다면 요는 지금 둘 다 같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겠지만은 도선의 면적이 자꾸 들어가는 면적이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를 잘 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영역을 ES라 합시다. 두 칸이니까 그럼 요 한 칸 영역을 S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자기장 영역에 현재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C를 보면은 C는 현재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만드네. 그럼 빠져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서 이 말이겠죠.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지. 그 말은 영역 2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었는데 요 들어가는 자기장의 치가 빠져나오면서 점점 줄어드니까 안 돼, 줄어들지만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영역 2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볼 건데 되게 중요해요. 이제 A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고리 절반하고 요 절반, 이 두 가지 고리를 두 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요 고리만 보자면은 요 영역 1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가 있겠죠. 자,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이만큼 ES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현재 S인 거예요. 요만큼. 오케이. 다른 거가 좀 똑같아요. 똑같은 거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역 1에 걸쳐 있는 얘를 우리가 상황을 봅시다. 얘에 의한 유도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자, 자기장을 모르니까 일단 B1이라 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현재 자기장 변화 자체가 이 자기장 변화를 ES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변화는 S겠죠. 왜냐면은 세로 길이는 똑같이 V로 일정해서 똑같이 변할 텐데 가로 길이가 얘가 2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따라서 영역 1에서는 B1 곱하기 델타 ES를 합시다. 근데 영역 2에서 영역 1에 합시다. 영역 2에서 V2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N 곱하기
B2 곱하기 델타 S, 즉 면적 변화는 1번에서의 절반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전류의 세기가 0이네. 그 말은 영역 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와 영역 2에서 만들어지는 전류가 반대 방향이어서 알짜 전류가 0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랑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역 2와 영역 1의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다 다르다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영역 1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할 수 있겠죠. 이까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역 1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세기와 2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서 상쇄되어서 없어서 0이 되는 거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전압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 둘이 똑같으려면 면적 변화는 1이 2배네, 면적 변화는 2가 절반이죠. 그럼 오히려 자기장의 세기가 두 번째가 영역 2에서가 영역 1에서 2배가 되어야지 똑같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B 어떻게 된다? 2번 자기장이 1번 자기장이 2배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B1은 B2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가 B라면 얘는 2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역 2에서 자기장을 2B라면은 영역 1에서는 B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고리가 어중간에 걸쳐 들어갈 때 면적이 2배 걸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류의 세기 0이야. 0인 경우에는 자, 물론 안에서 이렇게 안에 폭 들어가서 움직일 때는 당연히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전류가 0이겠죠. 근데 어중간에 걸쳐 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반쯤 걸친 상황. 이 걸친 상황에서 전류의 세기 0이라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서로 전류에 의한 알짜 전류가 0이 된다는 거고, 반대 방향이라는 거고, 그럼 서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면적이 큰 쪽이 자기장이 작아야 돼요. 면적이 작은 쪽이 자기장이 커야지 서로 곱했을 때 전압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면적이 2대1이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오히려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라면 여기는 2B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B,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제 이거 이해했으니까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영역 1과 2의 서로 반대이다. 반대 맞죠? 맞습니다. 니은 봅시다. 기억을 볼게요. 기억은 자, B의 전류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방향에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B이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2B가 됐죠. 그럼 자기장이 총 3B인 곳을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요 코일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3B인 자기장, 즉 들어가는 방향으로 3B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나오는 B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2B가 되어버리니까 총 들어가는 방향으로 3B로 느끼고, 따라서 어떻게 되냐? 얘 입장에서 들어간 게 증가하네? 안 돼, 들어가지마. 맞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지마. 왜냐면은 B에서 2B로 갈 때 영역 2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지마, 나오네, 반대.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할 수 있겠죠? 자, D거 봅시다. 니은을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B하고 I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I0는 B의 전류의 세기겠죠. B는 자기장이 3B인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자기장이 3B인 곳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의 전류가 I0로 간다면 C 같은 경우는 2B에 있던 자기장 영역에 나오는 거죠. 그럼 자기장 변화가 자기장 영역에서 나오는 게 뭐다? 2B만큼 나오기 때문에 B보다 오히려 C는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의 세기가 작은 곳에서 탈출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오히려 더 작습니다. 따라서 I0보다 큰 게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이해합시다. B는 자기장이 B인 곳에서 마이너스 2B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B인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3배였죠. 그래서 전압도 3배, 전류도 3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2B로 흐르다가 0으로 나오네. 따라서 2B만큼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기장 변화가 적다. 그리고 면적 변화는 같아요. 왜냐하면 V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면적 변화는 같은 상황에서 자기장이 오히려 2B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 뒤의 내용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화이팅!